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코페페입니다. 예, 간만에 조금 저희가 긴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또 시점인 만큼 조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려를 한 그런 주제로 한번 찾아뵙고자 합니다. 예, 이번에는요. 지금 현 시점에서 중국의 중앙정부가 어떤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옳은가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중국이 진정한 잘 사는 나라, 그 다음에 모든 인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더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의 중앙정부라면은 도대체 뭘 고민하는 게 좋을까 라는 내용이니까요. 다분히 이제 중국과 오랫동안 같이 있던 친구로서 하는 그런 의견, 그 다음에 중국이 잘 되는 마음에서 그런 의견이다 라고도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현 시점에서 중국 중앙정부는 세 가지, 다음에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어, 기존보다 더 강한 이해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세 가지 부분이냐면요, 첫 번째는 시장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양안 관계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 시장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제 생각을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간단하게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의 내수 소비 시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내수 소비 시장을 어떻게 더 이해를 함으로써 보다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중국 중앙정부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이해를 높여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2023년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2%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 1년 전에는 3%를 기록을 했죠. 따라서 이 두 년을 갖다가 두 해를 다 합쳐보면은 평균적으로 약 4%대의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4% 수준의 연간 성장률을 가지고 혹자는 원래 뭐 10%대, 8%대, 6%대 하다가 이제 5%도 무너졌다 라고 하면서 중국이 위기다, 망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4%대를 유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또한 전체적인 모수가 커졌기 때문에 이 4%의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런데요, 조금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말고 조금 정성적인 부분이긴 한데 중국에서 좀 오래 생활하시거나 오랫동안 중국 경제에 관련된 것들을 보신 분들은요, 나름의 좀 감이 있습니다. 이 감이라는 게 중국의 중앙정부가 어떤 외치는 슬로건이나 어떤 목소리, 어떤 강도하고 실제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것 간에 어떤 그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국을 처음 접하거나 처음 데이터를 보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현재 시점은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해서 이때까지 오는 것 중에서 좀 굉장히 독특한 시점이다라는 것이 중국 현지에 있는 제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본 결과 저는 지금 이런 감을 가지고 있다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이제 중국 중앙정부가 얘기를 하면은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되게 빨리 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얘기를 하는데 시장의 반응이 미적지근한 상태예요. 옛날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 중앙정부도 시장의 반응이 미적지근하니까 말을 또 오히려 좀 아낍니다. 자,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한, 하지만 중국의 어떤 정부에서도 기존만큼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분위기가 종종 느껴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GDP를 구성을 하던 요인 중에 내수 소비, 그러니까 내수 시장의 비중이 급격하게 위축이 되는 것도 최근에 코로나 이후 중국 경제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특징인데요. 많을 때는 60%도 넘어서 거의 뭐 미국 수준까지 가던 것이 이제는 뭐 40%가 수준이다, 혹은 40%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급감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중국 현지에서 저는 어 이제 실제 거주는 칭다오에서 하지만 나름대로 다양한 도시들을 출장을 가는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강소, 장수, 그다음에 절강, 저장, 광동, 광동성 여기 이 지역은요. 제가 출장을 가면은 그 특유의 느낌이 있습니다. 뭐 절강 쪽은 막 사람들 막 죽기 살기로 막 열심히 일하는 거 있고 광동성에 가면은 그냥 엄청나게 그 풍요롭습니다. 항상 장사가 잘 되고 자 근데 이런 지역들의 특징이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수출을 한 제품들이요. 유럽과 미국 시장으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작년 한 하반기부터 조금 명확하게 느끼는 것은요. 이들 지역의 어떤 분위기가 옛날보다 훨씬 더 을씨년스러워졌습니다. 특히 수출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요. 문을 닫는 경우들도 적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연락이 안 되는 형님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가장 심했던 것은요. 제가 이제 광저우 출장을 갔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을 했었어요. 밤중에 거주민들이 주로 사는 지역에 가면은 그 도시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거든요. 저는 똥배이에 온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어떤 그 광동성인데도 굉장히 좀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느꼈습니다. 자, 더불어서 제가 또 지난주에는 션전, 선전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이게 반등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광동에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야, 너희 칭다오도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냐? 라고 하시거든요. 자, 제가 칭다오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칭다오 분위기를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칭다오는요, 광동만큼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칭다오뿐만 아니고요. 내륙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들이 있어요. 뭐 정조우라든지 종칭, 시안 이런 곳은요. 광동성과 어떤 절강성처럼 수출을 메인으로 하는 곳만큼 타격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저런 요인들을 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중국이 뭐 다 잘 되거나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은 조금 축소가 되고 어떤 곳은 조금 버티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관측이 된다는 건데 전체적인 총량으로 봤을 때에는 과거 뭐 10%, 8%, 6% 성장하던 것이 지금 거의 4% 수준으로는 내려왔다. 이것만큼은 어떻게 부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왜 중국의 중앙정부가 이 시점에서 시장에 대한 이해를 강화해야만 한다라고 보냐면요. 기존의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공식과도 같은 특히 부동산을 통해서 자금 유입을 통해서 시장을 진작을 시키던 방식이 이제 예전만큼 작동을 잘 안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어떤 새로운 메커니즘을 갖다가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기존에 못 보던 것들을 지금 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 주변에는 이제 중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이 정도면은 중국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런 스펙트럼들을 제가 듣다 보면은요. 지금 중국의 중앙정부 그리고 특히 중요한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요.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만약 중국 사람 입장에 있다. 중화 민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데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판단을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정책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앞으로 중국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막 으쌰으쌰 외쳐가지고 잘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실제 어떤 실물을 챙기는 것보다는 외치는 것 중심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잠깐 외치는 것 중심으로 가는데 그게 만약 중앙에서 그러고 있다. 그러면 외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게 들립니다. 자, 그런데 절대로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실물을 챙겨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내수시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관전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본시장이 개방이 되느냐 이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시장이 개방이 된다는 것은 이제 해외 자본도 개방이 되지만 민간 자본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가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듯이 손실이 생기면 내가 그 책임을 껴안는다 라는 이런 자본시장이 만들어져서
유입이 되는 구조로 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개혁 개방 이후로 중국은 지금까지 은행을 중심으로 이러한 것들이 가기 때문에 어떤 그 권위주의적인 것들, 그 다음에 도덕적인 해이도 생기고, 그 다음 실제로 어떤 그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연쇄부도로 갈 수 있는 리스크를 가져왔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그냥 만나서 차라도 마시거나 커피라도 마시거나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저도 좀 더 편하게 얘기를 하겠는데요. 나름대로 좀 제한된 시간 안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제 의견을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시장 외에 양안 관계, 그 다음에 어떤 세계에 대한 이해 강화 역시 현 시점에서 중국의 중앙정부, 중국의 최고 엘리트들, 중국의 그 많은 인민들을 대표로 해서 정말로 뽑히고 뽑힌 그 정말로 수재 중에 수재인 이런 분들께서 반드시 보셔야만 하는, 그 이해를 반드시 강화해야만 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 내용들은요,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